자,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던 코인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코인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내용들 보면서 차트 분석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펀디엑스라는 코인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펀디엑스 특징 및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펀디가 이제 최근에 얘도 스왑을 좀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 진행된 후에 4월 1일부터 좀 하락이 나왔는데, 천천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디엑스 이제 최초 발행은 2018년 3월 8일에 최초로 좀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업비트 기준에서 보면 2019년 4월 5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저기 빗썸에서는 보니까 이번에 상장이 됐더라고요. 4월 1일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상장이 돼서 이제 막 움직이는 단계고, 업비트하고는 조금 시간적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들마다 상장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대신에 이제 좀 가격은 어느 정도 좀 맞춰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펀디엑스 창시자이면서 이제 대표자인데, 이름은 잭 체아라는 사람이고, 어, 싱가포르 사람이면서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8개국에 지사를 좀 두고 있고,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냐면 이제 결제 전문 회사인데, 자체 개발한 그 가상화폐 결제 포스 기기, 그러니까 어, 결제 포스 기기 있죠. 우리 식당이나 마트나 뭐 어디 가면 그 결제할 때 카드 내면은 그 카드 어떻게 돼요? 이상한 뭐 어, 기계에다 꽂고 가격 띠띠띠 눌러서 영수증 출력되고 하는 게 이제 포스 기기인데, 요 포스 기기이면서 이게 이제 일반 기기라고 하고 한다면, 어, 이제 또 펀디엑스 자체 회사에서 엑스포스라는 기기를 꾸준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결제 전문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 기기 이걸 주로 결제 시스템 회사인데 주로 어디에 쓰여지냐? 모바일, 그리고 포스기, 그쵸? 예, 주로 사용이 되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왜 재래시장 가면 아줌마들 옆구리에 기계 하나 차고 있어요. 그거 이제 들고 다니면서 휴대하기 편하니까 카드 받으면 바로 결제해주고, 그쵸? 일반 식당이나 마트도 카드 꼽으면 이제 바로 결제를 좀 해주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포스 기기는 알겠는데 엑스포스가 뭐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엑스포스. 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엑스포스 기기는 우리가 사용을 하면요, 0.5초 이내, 0.5초 이내에 빠른 결제 속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존 포스 기기에서 엑스포스, 굉장히 좀 속도감이 빨라진 그런 기기 명칭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카드를 써보면 카드 결제할 때 한 2초에서 3초, 많게는 5초까지 좀 걸리는 것 같은데, 0.5초면 그냥 꼽고 띠릭 하고 그냥 바로 빼는 그런 수준의 속도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나왔던 기사지만 삼성하고 페이팔 이제 펀디엑스랑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가 좀 나온 것도 있고, 그 이외에 뭐 텔레그램이나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하고 협업 중이라고 강조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3월 말까지는 펀디엑스가 상승이 나왔는데 4월 1일부터 스왑으로 인해서 하락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수량은 줄고 가격은 오른 케이스인데 우리 앞전에 스펜드 코인이 스트라이크처럼 바뀐 것처럼 같은 그 구조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면 병합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액면 병합이 된 거는 그냥 가치 상승을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고, 요 액면 병합 이후에 펀디엑스 이후에 또 나왔던 얘기가 저 소각 얘기가 나왔죠. 소각. 그쵸? 펀디엑스의 일부 수량을 소각하겠다라고 미리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는 수량이 뭐 한 7,000개밖에 되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예, 그래서 이제 액면 병합 이후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좀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펀디엑스 보유하신 분들이나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소각이 된다고 하면 요 주가에 코인 주가에 호재일지 악재일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 수량 소각은 일시적인 그냥 이벤트성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얘네가 7,000개의 수량을 소각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선택이 우리의 몫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에 대한 몫인데, 향후 펀디엑스라는 회사가 우리가 이제 좀 미래 산업을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성장 가능한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호재다 그럼 사고, 악재다 그럼 팔아서 뭐 그렇게 대응한다 라기보다는 조금 길게 놓고 가져가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모든 거래소에 보니까 이제 펀디엑스가 전 거래소는 아니지만 상장된 거래소를 보면 액면 병합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각까지 어, 끝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펀디엑스가 좀 정상적인 흐름으로 상승 구간에 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이제 빗썸에도 이제 막 생겼고 뭐 바이낸스 예, 그쪽에도 이제 뭐 있고 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상장된 날도 틀리고 가격도 조금 뭐 안 맞은 데는 좀 맞출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어, 병합 후에 소가까지 다 되면 전거래소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펀디엑스 흐름이 좀 상승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내용에 있는 정보를 보시면 자, 여기도 나와 있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비접촉식 지불카드, 소매점 포스기기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고 있고, 빠른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펀디엑스 네트워크 그 인도네시아 초기 타겟을 지역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이제 요 이유는 뭐 이용자들의 모바일 결제 접근성을 확보하고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로 들어가죠. 그래서 중국, 인도, 미국 다음으로 인구 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2021년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세계 4위. 그쵸? 예. 자, 인도네시아 뭐 굳이 뭐 인도네시아는 딱히 볼 필요 없지만 그래도 펀디에스가 이제 이쪽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인구가 약 2억, 7,600만 명입니다. 세계 4위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 들어봤을 거예요. 축구 많이 보신 분들은 자카르타,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날씨는 열대성 기후라고 합니다. 큰일 나겠네요. 그쵸? 날씨가 열대성 기후, 덥네요. 말만 들어도 더 덥네요. 자, 종교는 이슬람이 87%, 그다음에 기독교가 한 7%, 그다음에 뭐 카톨릭 뭐 어, 3%, 그다음에 뭐 힌두교도 있고 아무튼 등등등 이렇게 종교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펀디엑스가 왜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렇게 타겟을 좀 했을까라고 봤을 때 인구뿐만이 아니고 인구도 많은데 인구 대다수가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 대다수가 젊은 층. 그러면 젊은 층이 얼마나 많길래 그러냐? 이제 요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그냥 나온 뭐 통계 수치인데 8세에서 23세가 총 인구수의 28%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인구가 아까 2억이 넘었는데 총 인구수의 28%가 정말로 젊은 층, 그리고 24세에서 39세가 대략 약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 위주로 좀 타겟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얘기한 게 있어요. 뭐 젊은 사람이 이제 많다 보니까 뭔가 좀 갖춘 인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아끼지 않겠다, 젊은 소비자층의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해서 펀디엑스라는 회사도 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나, 미국, 그다음에 뭐 서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또 포스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과 또 어떤 새로운 얘기도 진행하고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단타 개념도 좋지만 좀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 앞으로의 좀 가치성을 보고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 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거죠. 미래의 먹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야중에 또 펀디엑스라는 회사가 뭘로 인해서 이렇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뭐가 또 생길 수도 있고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빠른 결제, 그리고 모바일 결제도 하면서 다 휴대가 가능하고 편리하고 속도도 빠르고 어, 빨리빨리 다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제 사람들이 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그리고 요 회사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에 좀 더 어떤 빠른 시스템, 요게 조금 성장성이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요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 회사를 무조건 사라, 매수하세요 라는 뜻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과 생각을 갖고 요런 내용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어디 갔죠? 이제 요게 어,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여러분들이 조금 따져 보시고, 그쵸? 그 다음에 기업 성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빠른 기기가 야중에 뭐 해외에서 이렇게 제대로 공급이 되고 많은 세계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회사의 성장 가치가 있을까? 그때도 가서도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쓸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신다면 좋은 투자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종 얘네 회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올리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다 영문으로 해가지고 걔네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예,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내용을 좀 간추려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한국말로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로 해가지고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더 내용을 찾아보고 저도 이제 댓글에다가 조금 내용을 체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래 가치나 기업 성장에 초점을 두자. 아셨죠? 예, 대신에 단타나 단기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기가 조금 이런 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펀디엑스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이때가 이제 이벤트성 때문에 이제 하락하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저도 이제 어, 펀디를 사실상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다시 이제 차트 체크를 좀 해서 보니까 4,000원 자리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날 시장 흔들린 날인데 3,000원까지 내려갔다 왔거든요. 예, 그냥 묻지마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저때 좀 쉬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좀 시장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요 자리 있죠. 예, 요 자리 그러니까 한 6,000원 6,100원 정도 6,100원 정도만 빨리 올라오면 회복이 되면 7,000원까지 사실상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조금 느린 감이 있더라도 천천히 보시고 7,000원이 회복되면 금방 10,000원으로 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요런 어떤 시간을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펀디엑스잖아요. 펀디엑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 흐름이 많이 완만해졌습니다. 그쵸?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반등 신호도 좀 같이 보여지고 있고 주봉상 봤을 때 3월 말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4주차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 있고 앞전에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눌리면서 다음날 또 밀어 올린 날 보니까 새로운 거래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상승 가능성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댓글에 달아주신 분 내용을 보니까 한 코인에 1차, 2차, 3차 매수를 3번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기 자금에 3번 사라는 게 아니고요. 한 코인에 여기서 펀디엑스를 내가 여기서 샀다 그러면 2차는 여기, 3차는 여기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한 코인에 3번 분할 매수를 하자.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펀디엑스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요. 이 당시 때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온 게 보일 거예요. 물론 요 이후에도 짜잘짜잘하게 들어온 건 있지만 아주 큰 물량들은 밑바닥에 사놓은 상태고 아직까지 안 나갔습니다. 10,000원을 찍고 지금 6,000원이 내려왔는데도 안 팔았어요.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흔들려서 4,000원이 온다. 만약에 그러면은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예,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주워 담으시고 만약에 요 구간에서 이탈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끌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4,000원이 혹시라도 한 번 더 온다면 진짜 절호의 찬스다,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보시고 전체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어쨌든 여기 코인 속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내용이지만 어, 여러분들이 또 세세하게 또 궁금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펀디엑스를 가져왔고 그리고 최근에 또 얘가 이제 스왑되고 나서 많이 빠지고 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이 없는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조금 단기로 보기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짧게 보고 투자하기에는 어렵다. 대신에 중장기적인 흐름을 갖고 최소 6개월 이상은 좀 보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고 가져가는 게 조금 적당한 투자 기간이 좀 아닐까. 그리고
그 정도 기간을 두고 공략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상승세는 한번 크게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렇게 이제 앞전에 들어온 물량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확실한 내용들이고 누가 샀든지 개인들이 이렇게 못 사요. 나 혼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많은 돈을요? 절대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력이 아닌 세력 단체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움직여주고 하는 거는 뭐 뉴스 기사나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거래량이 어떤 매수세에 의해서 유입된 거에 의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하락 구간도 100% 체크해서 잡아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초점으로 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